오늘은 위장병에 도움이 되는 처방인데요. 이 처방은 만성적인 위장병에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위장병 너무나 많은 거 여러분도 다 체감하고 계실 텐데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약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소화제 판매량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 중에 하나가 위장병입니다. 근데 위장은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런 설명을 해드리죠. 나무로 비유했을 때 위장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나무 뿌리가 병이 들었다면 그 나무는 결과가 뻔하죠, 여러분? 그래서 위장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방이 여러분들 4가지 처방을 배울 거잖아요. 이 4가지 처방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실생활에 활용하시고 주위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처방 이름은 안중산입니다. 말 그대로 중간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간은 위장을 뜻해요.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약재 하나하나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계지, 모려, 현오색, 소해향, 사인, 감초, 고량강.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지와 감초입니다. 계지는 사실 위장질환에 그렇게 많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약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계지와 감초가 결합이 됐을 때 위장병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감초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감초는 양리학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이 감초를 썼을 때 가장 중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궤양입니다. 염증과 궤양이에요. 이것은 위장뿐만이 아니고 피부 궤양도 포함합니다. 내 몸 전체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겼을 때 감초가 들어간 처방, 감초가 주가 된 처방을 썼다는 거죠. 감초하고 계지가 결합이 되면 계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이죠. 보통은 감기나 체표 부위, 이 피부 쪽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는데 감초하고 결합이 되면은 위장 쪽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지와 감초가 결합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계지, 감초가 위장 쪽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것을 여러분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게 그렇다면 안중산을 써야 될 사람들의 특징은 위장 쪽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먼저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는 속이 너무 찬 사람이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체감할 수 있죠? 나는 속이 찬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추위를 많이 탄다. 손발이 차다. 생냉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따뜻한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에어컨 바람을 쏘이면은 배가 살살 아프다 등등. 그러니까 한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속이 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냉면 먹어도 나는 끄떡없다. 이런 사람들은 속이 찬 사람들이 아니죠. 속이 찬 사람들은 얼음물도 잘 못 마십니다. 찬물을 못 마셔요. 안 마시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속이 차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 중에 위장병이 있는 분들에게 안중산을 쓰는 거예요. 증상으로는 속쓰림이 있을 수 있고 소화불량, 복통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안중산을 쓰는 겁니다. 자, 다시 약재로 돌아가 볼게요. 계지와 감초가 더해져서 위장 쪽, 속으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이것을 도와주는 약재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해향, 고량강, 사인. 여기에서 소해향은 사냥과 식물이거든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사냥과 식물들 대표적인 게 당귀, 청궁, 또 뭐 있어요? 방풍, 강활, 독활 등등 굉장히 많아요. 사냥과 식물들은 대부분 따뜻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따뜻한 성질과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게 사냥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고량강, 사인, 우리한테 익숙한 약은 아닌데 둘 다 공통점이 생강과 식물입니다.
생강과 식물들의 공통점도 속을 따뜻하게 해준다예요. 열이 있는 약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게지, 감초가 결합되어서 속으로 혈액순환을, 위장 쪽으로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소해양, 고량강, 사인이라는 약이 결합되어서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처방의 거의 대부분의 약이 따뜻한 약이에요. 그런데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해양, 고량강, 사인은 소화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더해져 있습니다. 즉, 게지, 감초는 소화를 시키는 약은 아니죠. 혈액순환만 시키는 약이고 소해양, 고량강, 사인은 속을 따뜻하게 하는 동시에 소화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고요. 또 소해양과 사인 이런 약재들은요. 직접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효능까지 있습니다. 경련을 억제하는 효능까지 있어요. 특징적으로 모려라는 약이 들어가고요. 주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효노색이라는 약이 들어가는데 모려는 우리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굴의 껍질입니다. 굴 껍질은요. 신경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거나 정신적인 어떤 문제,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등등에 있을 때 굴 껍질, 즉 모려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 제산작용을 합니다. 위산을 중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지금 안중산을 써야 될 사람들은 위산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이겠다. 속쓰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노색인데요. 효노색은 진통제죠. 여러 가지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무릎이 아플 때, 허리가 아플 때, 어깨가 아플 때, 두통이 있을 때, 생리통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위장에서 근원이 된 통증도 효노색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위장 통증, 그리고 급만성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 만성 통증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안중산을 복용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속이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냉한 것을 잘 못 먹고 따뜻한 음식을 비교적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격은 어떨까요? 예, 신경질적입니다. 예민합니다. 그리고 몸 전체적인 컨디션은 어떨까요? 기운이 없는 쪽으로 많이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산을 복용할 사람들은 딱 보면 몸이 약해 보이고 추위도 타는 것 같고 신경질적이고 등등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 그려지신다면 이런 분에게 속쓰림과 소화불량, 위장병 등등이 있다면 먼저 안중산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죠.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많겠죠. 이런 조건들이 여자들한테 더 많습니다. 혈액순환 안 되고 추위 많이 타고 또 예민하고 그러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안중산을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안중산을 배웠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처방이 안중산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도 안중산 꼭 기억해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처방을 소개할 텐데요. 역시 위장병에 도움이 되는 처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